만약 슬라롬 대회에서 A와 B의 볼트를 본다면 슬라롬 연구소에서는 당연히 B의 동작에게 더욱 높은 점수를 줄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안녕하세요, 슬라롬 연구소입니다. 저번 시간엔 주동발에 대해 알아보면서 지탱발 혹은 축발이란 용어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그로부터 파생된 용어 중에 회전축발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슬라롬에 있어서 회전축발이란 단어를 우리는 어떠한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단어를 개념적으로 어떻게 정의하는 것이 적절할까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회전축에 대한 사전적 정의를 찾아보면 화면과 같습니다. 화면 속 설명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내용은 일정한 각만큼 회전하는 변환을 직선 L을 중심으로 하는 회전 변환이라 하고, 이때 L을 회전 변환의 회전축이라고 한다. 회전축은 회전 변환에 의하여 움직이지 않는 점인 회전 변환의 고정점을 모두 모아놓은 집합이다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초급 슬라롬에서 힐이나 토우로 찍은 상태에서 회전하는 동작들에 대해 회전축발이라는 용어와 함께 이를 설명하여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슬라롬 연구소에서는 문제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아가 슬라롬 동작에서 회전축발이란 용어는 이론적으로도 개념적으로도 슬라롬과 적절히 매치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적으로 회전축발이라고 지칭하는 바퀴에 체중을 온전히 싣는다고 하여도 바퀴의 기본적인 특성상 바퀴를 앞뒤 좌우로 굴러가지 않게 고정하기가 매우 힘들다는 점과, 그 상태에서 고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슬라롬 동작에서 콘을 감싸거나 이동하는 등의 위치 변화가 지속적으로 일어나야 하기 때문에 초급 슬라롬에서 사용하기 위한 개념으로서 회전축발에 대한 논리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초급 기술의 범주에 속한 볼트를 예시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대략 10년 전쯤에 슬라롬 지도자 자격증에 관한 논의가 슬라롬 연맹에서 처음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슬라롬 동작에 대한 실기 과정 중 볼트와 관련한 아주 사소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 논쟁의 쟁점은 같은 볼트라는 동작에 대한 A와 B의 견해가 달랐고, 그것이 동작에서도 보여졌습니다. 그 상황을 눈으로 직접 보고 겪었을 당시에 개인적인 견해로는 두 동작은 다른 동작으로 보고 분리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이해하고 있진 않았습니다. 그러한 상황이 현재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었기에 오늘은 한번 당시의 상황을 현재로 가져와서 이를 슬라롬 연구소의 관점에서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당시의 논점이었던 두 가지 버전의 다른 볼트를 있는 그대로 보았을 때 A보단 B의 경우가 조금 더 동작이 맛깔나게 수행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잘 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 조금 더라는 말 속에는 몇 개월 혹은 몇 년의 시간이 걸릴지도 모를 아주 큰 차이가 숨어 있습니다. 볼트라는 이름의 두 가지 다른 버전의 동작을 설명하기에 앞서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화면에는 한쪽 발은 토우로 다른 한쪽 발은 플랫으로 지면에 서 있는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세에서 양쪽 발에 정확히 5대5로 체중을 싣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체중을 한쪽으로 조금 더 이동하여 플랫인 발에 7, 토우에 3 정도를 실어 보겠습니다. 수행자의 입장에서 느끼기에 크게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경우에 따라선 5대5보다 더욱 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토우에 7, 플랫에 3 정도를 실어보겠습니다. 수행자의 입장에선 토우에 7을 실었을 때가 플랫에 7을 실었을 때보다 훨씬 더 근육의 긴장도나 수축 정도가 높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정확한 연구 결과가 아닌 개인의 감각에 따른 의견이기 때문에 오차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인라인 스케이트가 아닌 신발 혹은 맨발의 상태인 실험에서조차도 그 차이가 느껴지는 정도라고 한다면 바퀴가 달린 인라인 스케이트에서 같은 자세를 실험해 보았을 때에는 그 차이가 훨씬 더 크게 느껴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실험에 관한 원리를 그대로 볼트에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볼트에서 토우로 찍은 발이 회전축발과 같은 개념으로 설명이 된다면 무의식적으로 토우에 필요 이상의 체중이 실릴 수 있습니다. 인라인 바퀴는 회전축에서 언급된 고정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동작 수행에도 훨씬 더 큰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중심과 체중 이동의 차이만 있고 자세에는 괄목할 만한 큰 변화가 없을 때 볼트를 포함한 초급 슬라롬 동작에서 자세 유지에 용이한 방법은 힐이나 토우가 아닌
플랫에 더 큰 체중을 싣는 것입니다. 사실상 양발 중에서 한쪽이 힐이나 토우로 들리는 기술들 중에 힐이나 토우가 주동발이 되는 기술인 경우 그 기술은 이미 초급 기술에 속하는 기술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동발에 대한 이해가 초급자분들에게 더욱 강조되고 필요해지는 이유입니다. 앞선 자격증 테스트 사례에서 A는 자세를 유지하기에 조금 더 용이한 플랫 신발에 체중을 더욱 실은 상태로 볼트를 수행하였습니다. 이에 반해 B는 A에 비해서 플랫에 체중을 덜 실었습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표현하자면 B는 A에 비해 토우에 비교적 많은 압력을 수행하였습니다. 만약 슬랄롬 대회에서 A와 B의 볼트를 본다면 슬랄롬 연구소에서는 당연히 B의 동작에게 더욱 높은 점수를 줄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B의 동작에서 플랫뿐만 아니라 토우에 대한 압축 압력 컨트롤을 인식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론적으로도 B의 방법이 훨씬 더 어려운 동작이고 실제로도 이 정도의 수준까지 볼트를 수행하기 위해선 초급 수준을 넘어서는 숙련도를 요구합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10년 전의 사례에서 슬랄롬 지도자 자격증을 위한 테스트의 동작이라고 가정한다면 어떨까요? 자격증에도 여러 가지 기준이 있지만 슬랄롬 연구소에서 생각하는 슬랄롬 지도자 자격에는 동작을 수행하는 능력뿐만 아니라 동작을 이해하고 무엇보다 이를 잘 설명할 수 있는 수준까지가 지도자 자격에 관한 중요한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10년 전 당시에는 이론보다 실제가 훨씬 앞선 시기였기 때문에 두 가지 동작을 이해하고 설명하는 것보다는 어떠한 동작을 실기 동작으로 결정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주제가 주된 논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를 현재 슬랄롬 연구소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가장 기본적으로는 그 차이를 구분할 수 있는지에 관한 부분을 필기 시험에서 검사할 수 있도록 마련하고 초급 수준의 동작에 맞는 A를 실기에서의 합격 기준으로 설정하여 최소한의 실기 능력을 검증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오늘은 회전축발에 대한 오해와 이를 통한 주동발의 필요성에 대해서 볼트의 사례를 빗대어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슬랄롬과 관련한 흥미롭고 유익한 주제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슬랄롬 연구소였습니다.